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을 찍을 내용은 여러분들 시공하시면서 올가에 대해서 사용법이라든가 원리 또는 적용 방법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전에도 영상 속에서 왜 올가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간간히 짧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시공샵에서 썬팅 작업을 할 때 대중적으로 존슨앤존스의 탑앤토라든가 아니면 일반 샴푸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트리오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게 틴팅 전문 용액이 있는데 왜 일반 샴푸 또는 베이비 샴푸 트리오를 사용하십니까? 매뉴얼처럼 내려오고 언제부턴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트리오가 안 좋으니까 샴푸를 써라. 샴푸 중에서도 베이비 샴푸를 써라. 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존슨앤존슨 또는 트리오, 샴푸, 또 윈도우 틴팅 마운팅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 안에 미끄러지는 성질이 생기게 해서 어떤 기포가 생기지 말고 스키지 했을 때 기포와 같이 밀어낼 수 있는 미끄러지는 현상, 미끄러지는 역할을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된 게 이 틴팅 마운팅 용액이죠. 미끄러지는 성질 외에는 다른 기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계면활성제 성분 중에서도 세척력 있는 성분이 들어가면은 윈도우 필름의 점착제, 필름이 유리에 붙어서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라야 되잖아요. 그런 강한 계면 활성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점착제가 하나의 화학 성분이지 않습니까? 화학 성분 중에서도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척 성분의 계면 활성 성분이 잔류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을 받으면서 더 빨리 페이드 현상, 탈색되게 하는 현상 또는 버블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더 빨리 진척시켜준다. 그래서 세척력이 있는 어떤 성분을 쫙 빼준 전문 용액을 써라. 세정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존슨앤존슨 베이비 샴푸라 할지라도 이거는 틴팅에 최적화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용액이 굉장히 점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나쁜 성질은 없지만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미끄러지는 성질이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안에서 필름을 쫙 붙여놨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붙여갖고 그 다음에 스키징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틀을 움직일 때 얘가 점도가 강하니까 덜 움직여요. 미끄러지는 효과가 적다. 그리고 스키징을 했을 때 또 밀린다. 스키징을 했는데 밀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말라야 되는데 빨리 마르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틴팅 슬리머, 이 슬리머를 써줘라. 미끄러지는 용액을 써줘라.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 500ml 짜리가 대략 인터넷에서 5,500원, 6,000원 정도가 돼요. 이 용액하고 가격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존슨앤존슨이 6번 탄다 그러면 얘는 4번 정도 타면 돼요. 더 전략이 돼요. 그럼 가격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기왕 쓰시려면은 이 용액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윈도우 틴팅을 하실 때 희석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이 희석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희석하는 어떤 적용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지금 1리터 물통입니다. 여기 수치가 적혀져 있는데 요 턱 있죠? 꺾이는 턱까지 들어가는 게 800cc입니다. 저는 지금 750까지 집어넣었는데 이 턱까지 물을 담거나 아니면 750까지 해서 용액이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공간을 지금 배려를 한 겁니다. 보통 문짝 시공을 할 때는 본사 제품 주문하는 쇼핑몰이죠. 인트라넷에 이 제품이 올라가 있고 또 요 펌프가 이게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걸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인트라넷 뿐이 아니라 네이버 스토어 팜에도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문짝을 시공할 때는 국내차 또 수입차 중에서도 일반적인 차들은 풀샷으로 2번 반 이런 식으로 한 번, 2번 그리고 반번 2번 반 짜줍니다. 그런데
차량 중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발수가 돼 있는 차들이 있죠. 유관상으로는 발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공을 하시다 보면은 레인지로버 차량, 포르쉐 까이엔, 포르쉐 마칸 같은 차들은 안쪽에도 좀 발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발수 처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구분하시려면 물이나 슬리머를 딱 뿌렸을 때 얘가 뿌려갖고서는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동글배기, 발수가 되니까 동글동글하게 맺혀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런 차들은 발수가 된 겁니다. 그런 차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이게 밀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슬리머 양을 한 번 반을 더 타줍니다. 한 번 반 또는 두 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차량 유리의 상태에 따라서 두 번 반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 또는 네 번 반 정도 본인이 조금 이제 양을 어레인지를 하시면 문제없이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중요한 거는 스포츠 차량이나 레인지로버의 그 보그 이런 차들이 발수가 안쪽 그 측면 유리 안쪽에도 강하게 발수 처리가 돼 있고 또 전면 유리에도 발수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용액만으로 미끄러지는 성질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또 애로사항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용액을 많이 탔는데도 덜 움직여요. 그런 차들은 유리의 발수를 닦아줘야 되는 거죠. 발수가 안 된 차처럼 또 조건을 만들어줘야 얘가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용액을 아무리 많이 타도 움직이려고 그러면 덜 움직여요. 그리고 물을 뺄 때도 굉장히 빨리 고착이 되고 물이 덜 빠진 부분을 밀려고 그러면 벌써 말라있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시공상의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유리의 발수 처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막 제거제가 있고 발수 제거제가 있습니다. 제 본사에서 쓰는 거는 발수 제거제를 써요. 발수가 더 강력하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유막은 유막 제거제를 해서 외부 또는 내부에서 한 몇 번 정도 하면은 그 유막이 제거되지만 발수 코팅 같은 경우는 몇 번 정도 해갖고 잘 나가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발수 제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상에서는 발수 제거제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사에서 그 전에 그 용기에다 담아갖고 소분을 해갖고서는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지금 그게 그 코로나 때문에 요만한 박스 2개 오는데 미국에서 100만 원 들였습니다. 요전에 도구 수입하는데. 유막 제거제 굉장히 싸잖아요. 보통 인터넷 파는 거 15,000원, 2만 원이면 요만한 거 200ml짜리 요만한 게 5,000원, 7,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입자 자체가 가루로 된 가루에다 물 타갖고서는 섞어주는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유막 제거제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그 액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루가 없어요. 말라도. 걸레로 닦아내면은 미세한 가루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물과 같이 근데 쫙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하면서 어떤 먼지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쓰고 있는데 근데 그 2kg 해갖고서는 그 발수 제거제를 16만 원에 팔면은 욕먹을 것 같아갖고 지금 본사에서는 제품을 거두고 본사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많이 요청을 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해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구입을 해다가 판매를 하는 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강력하게 발수가 되어 있는 유리는 유막 제거제가 아닌 강력한 발수 제거제로 쓰셔야 된다라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수가 되어 있는 유리에는 4번에서 4번 반을 타셔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안 되는 차들이 있으면은 5번, 6번도 펌핑을 하셔야 됩니다. 아끼시면 안 되는 거죠. 필름이 망가지고 시간이 더 드는 것보다 더 짜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업 환경에 맞게 응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가를 쓰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또 올가를 쓰지 않더라도 어떤 그 슬리머를 타는 데 있어서 이런 특이사항이 있거나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만 더 얘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올가 울트라 이 제품은 지금 어떤 색소가 이렇게 그 청색으로 이루어졌죠. 앞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인 올가 7이 나올 계획입니다. 아마도 다음 달 4월 달부터는 아마 판매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올가 울트라 제품에는 강한 계면 활성 성분 대신에 나트륨 성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점도가 있고 또 시공 후에 그 시공했던 이 용액으로 이 물통으로 또 밖에 청소하신다고 뿌려서 극세사로 청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올가를 쓰실 때는 틴팅할 때 최종적으로 필름과 유리 사이에 슬리머 기능을 할 때만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면 유리 시공할 때 밖에서 물을 뿌려 갖고서는 쫙 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올가를 쓰셔도 되지만, 왜냐하면 올가가 차체에 조금 묻으면은 약간 하얗게 자국이 생깁니다. 나트륨 성분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청소하실 때는 올가를 쓰지 마시고 보통 많이 쓰시고 계시는 윈덱스가 제일 좋습니다. 알코올 성분 때문에 틴팅 작업을 검수하고 차를 끌고 나갈 때 기분 좋게 깨끗한 유리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올가보다는 윈덱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장통에 윈덱스가 하나 있고요, 베이비 샴푸 물통이 하나 있고요, 외부 작업용 차체에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 분무기 물통, 그래서 물통을 4개를 사용을 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기는 요거 하나로 청소와 또 밖에서 차 유리 외부 작업용 또는 대시보드를 닦고 또 시트를 닦을 때 쓰는 그런 용도로는 이거 하나로 쓰지 마시고 2-3개의 어떤 그 물통을 갖고서는 나눠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올가 사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